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실제 소년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소년분류심사원이 뭐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원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재판 결과 아이가 가는 감옥을 소년원이라고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년분류심사원은 좀 다른 기관이에요. 소년사건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특별한 소년재판을 벌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넘기게 되는 사건은 소년사건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적당한 조사를 하고 종국 결정으로 소년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판사가 자료를 살펴봐도 아이가 어떤 애인지 잘 모르겠다, 종국 결정을 뭐를 내려야지 적합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종국 결정은 소년 보호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이 중에 1, 2, 3, 4, 5호 처분은 어디에 수감되는 처분이 아니고 6, 7, 8, 9, 10호 처분은 어디에 수감되는 거예요. 8, 9, 10호가 소년원에 수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소년재판 결과 종국 결정으로 1호부터 10호 처분 사이에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할 때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판사가 이미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없고, 또 경찰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소년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기관도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때 판사가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아주 심도 있게 살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좀 가볍게 살펴보면 된다라고 할 때는 판사 밑에 있는 법원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도록 해요. 즉, 법원에서 조사 키를 잡아가지고 아이를 법원으로 오도록 해서 아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아이 반성 정도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재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조사가 누가 조사하는 거라고요? 법원 조사관이 조사하는 겁니다. 좀 더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은 거주 환경에 직접 가볼 필요도 있고, 좀 더 법원 조사관보다 전문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이 조사를 법무부에 위탁을 합니다. 전국 법원 근처에는 법원 관할과 동일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보호관찰소가 말 그대로 아이를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인데, 판사가 보호관찰소 조사관한테 결정전 조사 위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호관찰소에 있는 조사관들, 보호관찰관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관찰관들이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보호관찰관 조사는 법원 조사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아이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이 주변 환경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조사까지도 가능해요. 법원 조사보다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하는 조사가 보호관찰관의 조사입니다. 보호관찰소는 다른 말로 준법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사는 판사가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어디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도 조사만으로는 안 돼. 이런 정도 조사만으로는 얘를 소년원에 보낼지, 즉 종국 결정으로 6호 처분 이상 처분을 할지 1호부터 5호까지 처분으로 충분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일단 재판 기일을 한번 잡습니다. 재판 기일을 잡아가지고 아이를 불러놓고 아이한테 특별히 묻지 않고, 이미 사실 서류상으로 판사가 마음 먹었거든요. 너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라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앞서 얘기했던 보호관찰소랑은 다른 수감기관이에요. 거칠게 표현하면 감옥이에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애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정도까지도 가둘 수 있고, 가둬놓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으로 하여금 아주 면밀하고 상세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갇혀있는 동안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생활 태도,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부모님이 접견 오도록 해가지고 부모님과 상담, 그리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관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관이 아이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이 분류심사서를 법원으로 보내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서를 만들어서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이 분류심사서를 받은 소년법원은 다시 아이를 불러가지고 재판에서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분류심사서상 아이한테 재범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6호부터 10호 같은 수감형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소년원에 갈 수도 있겠죠. 아이를 풀어놓고 케어를 해도 충분하겠다, 교육이라든지 보호관찰 정도로 족한다 하면은 1호부터 5호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년분류심사원은 원래 이름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심사원인 만큼 가장 강력한 조사가 필요할 때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지 풀어줄지 분류심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한테 뭔가 강력한 처분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원에 보낼 정도 처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실제 분류심사의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내리는 성격으로서 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분류심사원 들어가서 조사받아라 라는 거지만 실제 판사 마음은 뭐다? 너는 감옥 좀 가야 돼 라는 처벌로서 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려가지고 소년원에 보내면 되겠지만, 너는 감옥 한번 가서 뜨거운 맛을 봐야 돼 라는 마음으로 판사가 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심사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부모님 대응은 어떻게 달라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 재판에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일 없이 조사만 받고 재판이 끝나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분류심사원에 들어간 이후라면 종국 결정으로 소년원 같은 기관으로 수감되는 처분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비는 소년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더욱 좋다는 거죠.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가는지에 대해서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